개신교 최대의 연합기구인 WCRC 세계개혁교회연맹이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제26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WCRC 초청으로 참석한 남과 북의 교회 대표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순례객들이 독일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개혁교회연맹 총회 주요 행사 역시 종교개혁지를 중심으로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확정 고시일을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모든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도발이 국제사회에 어떤 움직임을 가져올지 많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가 정작 자랑해야 할 것은 남을 해하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드는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축제인 WCRC 세계개혁교회 연맹 총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박여명 아나운서가 독일 현지에서 전합니다. 네, 저는 지금 WCRC 총회가 열리고 있는 독일 라이프치히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라이프치히는 지난 1989년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은 평화기도회가 열린 곳이기도 한데요. WCRC 총회는 바로 이곳 라이프치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를 주제로 총 10일간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26차 WCRC 총회에는 전 세계 100개 나라 약 10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석했으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2017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독교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열린 개회식에서 제리 필레이 WCRC 의장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지금 고통받는 세상과 교회의 분열 앞에 갱신과 변화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총회의 주제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Is it not expected that we should do something significant to talk about the visible expression of the unity of the church, the unity we wish to indicate to the world? 참석자들은 각국의 언어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예배로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고 있으며 독일 개혁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명예교수, 남아프리카 정치운동가 파리드 엘삭 등 세계적인 강사들이 이끄는 특별 강연과 워크숍에 참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연합과 선교, 정의, 젠더 등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사명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Wir wollen hören, wie in anderen Ländern und Kirchen die Fragen der Reformation und die Fragen heutigen Kircheseins, wie die beantwortet werden. Und dafür ist diese Versammlung eine ganz wunderbare Gelegenheit. We all live in different contexts and have, because of our context, different reading of the Bibles and sharing it, discussing it. It's really important to improve a common witness on the world.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 WCRC 회원교단도 한국교회를 대표해 이번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총회 5일째인 지난 3일에는 WCRC의 초청으로 남북교회 대표들이 만남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WCRC 멤버 처치들이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을 염려하고 통일을 염려하고 기도해 준 사람이 많다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세계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안에 병력도 새로워져야 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길을 찾아가는 뜻깊은 모임이었습니다. 본회의장 밖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통일에 기여했던 니콜라이 교회에서 드리는 월요 기도회, 오르간 연주회, 베를린과 라이프치히, 비텐베르크 등 주변 사적지와 유대기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WCRC 총회는 오는 7월 7일 폐회 예배와 성찬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1875년 장로교회 선구자인 칼빈의 신학을 기초로 조직된 WCRC 세계개혁교회 연맹은 현재 전 세계 100개 나라의 장로교회, 개혁교회, 연합교회 등 225개 이상의 회원교단과 약 8천만 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7년마다 총회를 개최해 WCRC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정책과 사역을 감독할 임원들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박여명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양수기와 호수 등을 후원하며 지역 농민들을 돕고 나섰습니다. 이날 기증식에 참석한 온양제일교회 김종생 목사는 주님의 은혜로 창립 37주년을 맞은 명성교회는 세월호의 아픔과 또 가뭄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양수기를 기증한 것이라며 양수기로 극심한 가뭄의 피해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농민들의 시름을 함께 지는 한국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흔쾌히 이렇게 17대라는 양수기를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아주 우리 가뭄 극복에 겁나게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기회로 해서 가뭄이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성교회와 새진도교회로부터 기증된 17개의 양수기는 진도군 일대의 팽목리와 상현동리, 내연동리, 동구리, 유목리, 남동리로 전달돼 모내기에 필요한 부족한 농업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지 2달 만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기총은 이에 따라 새로운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을 담당하는 청와대 비서실 산하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지난 4일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과 하수석은 국정 운영과 교계 현안 해결을 위한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로 목회자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 주최로 지난 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원로 목회자 부부 4천여 명과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와 함께 치러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세문안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포항제일교회 이상학 목사를 새 담임 목사로 결정했습니다. 이상학 목사는 미국에서 둘의 공동체 운동을 펼쳤고 이민사회 다음 세대 교육에 힘써온 인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리포터에서도 보신 것처럼 지난 29일부터 독일 라이프치히에서는 세계개혁교회연맹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열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현지 취재 중인 박여명 아나운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여명 아나운서. 네, 독일 라이프치히입니다. 네, 세계개혁교회연맹 총회 일정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직접 그 현장의 느낌은 또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개혁교회연맹은 칼빈의 정신에 따른 개신교 최대 연합기구인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인 올해 제26회 총회를 맞았습니다. WCRC 총회는 독일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비텐베르크와 베를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약 100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WCRC 회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이 초청을 받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월요일에는 WCRC의 초청으로 남북교회가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남북교회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나누면서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종교개혁 500주년과 맞물려 순례객들도 많아서 독일 현장의 분위기도 매우 분주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독일은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현재 독일에는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과 마틴 루터와 관련된 주요 도시들에서는 한국교회 순례객들의 모습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독일인들의 감회도 남달랐는데요. 올해 독일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내내 행사가 이어진다고 들었는데 남아있는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오늘은 루터교 세계연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서명식이 있었고요. 루터교 세계연맹과 로마 가톨릭교회와의 친위교리 합의 선언식 행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총회는 오는 7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눈에 띄는 프로그램으로는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가 화형당한 날을 추모하는 예배와 성경 공부가 있고요. 메시지와 비전 등을 주제로 한 회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 성찬식과 폐회 예배로 WCRC 총회는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는 10일까지는 한국교회가 참여하는 종교개혁 세계박람회가 비텐베르크에서 열릴 예정이어서요. 총회 이후에도 종교개혁 500주년의 열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남은 일정도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현재 독일에서는 이제 G20 정상회의도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분주할 텐데 모든 곳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여명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측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10,000원과 사용자 측 6,625원의 요구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제시된 것처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이 목표인데요. 최저임금 확정 고시일을 앞둔 가운데 7월 16일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현재의 논의가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대로 노동계는 이제 최저임금 협상으로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다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어려움들 협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29일 날 법정 심의 기간이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네, 이제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지난 29일인데 이제 지났죠. 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협상이 잘 안 됐던 것은 이 사용자 측은 이제 6,625원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노동자 측은 이제 이번 기회에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협상의 난항을 겪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최저임금 그게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한 30여 차례 있는 협상이 있었지만 그 시한을 지킨 거는 한 8차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협상 시한을 이제 넘겼죠. 이제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실제적으로 최저임금법 8조 1항에 보면 8월 5일까지는 이제 그걸 맞춰야 되는데 이제 재심의할 수 있는 기간, 재심 기간이 20일이니까 그거를 이제 역산해 보면 적어도 7월 16일까지는 이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 측에서는 큰 부담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한 끼 식사가 1만 원 시대가 이제 되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절실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생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노동자로서는 이제 그만한 그 최저임금 이제 시간당 10,000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생존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라든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과연 그게 이제 옳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외국을 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프랑스의 경우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임금에 대한 외국과의 비교했을 때의 불평등이 결국은 우리나라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측의 경우에 근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 사용자 측은 10,000원은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급진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년 대비 2.4% 정도 오른 6,625원을 제시하고 있죠.
근데 양측의 그 간격이 너무 커서 그러네요. 협상에 이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죠. 변호사님, 그 최저임금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최저임금 수준이 어떤지요? 지금 이제 가장 최저임금 시급이 가장 높은 나라가 호주로서 네, 예. 그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14인데 호주가 1위입니다. 네, 예.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호주는 15,86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2016년 기준으로 결국 대략 한 8,040원쯤 된다. 대략 8,000원쯤 되죠. 네. 그래서 일본이 1,000엔, 그러니까 한화로 1,240원, 그러니까 한화로 이제 10,000원이 되는데 네. 2023년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한 8,000원 정도 일본이 되는데 그렇군요. 8,000원에서 10,000원이 되는데 이제 2023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후에는 일본이 이제 10,000원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6,000원 좀 넘는데 여기서 바로 10,000원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현재 8,000원을 10,000원으로 한화로 네. 10,000원으로 올리는데 7년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것은 그만큼 시급을 올렸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그렇겠죠. 그 부작용을 좀 감수하고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점진적인 인상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변호사님, 그 사용자 측의 그 부담이 늘어나면 이제 고용을 좀 줄이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도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한번 연구한 게 있는데요. 네. 워싱턴 대학에서 연구한 경우에는 결국은 그 소득의 인상, 임금 인상은 결국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버클리 대학의 경우에서는 최저임금으로서 일자리가 줄지 않았다 이런 그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논란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준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조류 세태라든지 조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성경적인 좀 관점을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이제 관심이 많으셨죠, 그죠? 네. 그리고 추수의 때에도 한 모퉁이 귀퉁이에 있는 양식은 그냥 놔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제 공공신학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의 진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그 진리로 좀 빛을 발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복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제 책임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 기업인들이 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것인가의 목적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착한 전도 또 이야기가 있는 그런 전도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의 의식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회가 양극화되는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가 양극화되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 시급 인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 필요한 거에 따른 부작용을 이제 어떻게 없애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기업의 경우에도 시급을 인상해 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하나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착한 기업의 경우에서 만든 착한 제품은 소비자들이 비싸더라도 더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 기업이 순수하게 이윤만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가격이 싸더라도 소비자한테 외면당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착한 기업에서 만든 착한 제품은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런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여러 군데서도 생길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4차 산업입니다. 맞습니다. 이 4차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고용이 경직돼서는 4차 산업에서는 싸워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국제 경쟁력에서도 떨어지고 그렇죠. 4차 산업에서는 능력 있는 각자 개별적 능력 있는 사람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빨리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또 그 고용이 이동을 하면서 또 팀을 만들고 그렇죠. 이게 이제 노동의 유연성이고 맞습니다. 이 노동의 유연성의 특징은 뭐냐면 해고가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노동계에서 해고가 굉장히 어렵게 해고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노동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노동의 유연성이 이제 임금 문제하고 연결돼서 네. 임금은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은 새로운 채용은 회사에서 안 하려고 그러고 네. 해고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저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팀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이 공약 1호가 노동 유연성 제고. 그래서 해고가 된 사람들의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그들을 보장해주고 네. 그거를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 노동의 유연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임금 인상만 강하게 주장했던 사회당이 결국은 괴멸했죠. 네. 그것은 국제 경쟁력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임금 인상만 주장해서는 그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네. 또 경쟁력이 약화되면 국제 경쟁력도 약화돼서 국가 경쟁력까지도 약화될 우려가 맞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은 임금 인상 자체가 사용자 측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되는 것은 거의 뭐 명확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신규 채용을 꺼린다는 것은 청년 실업의 증가로 바로 드러나게 되니까 예.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도 지금은 필요하다는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예. 임금 인상도 소득의 양극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점진적으로 그 부작용을 좀 약화시키면서 연착륙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급진적으로 서둘르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돈은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인상된 돈은 기업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을 위해서 맞습니다. 국가가 좀 도와줘야 되고 맞습니다. 또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들한테 생활임금 제도라는 걸로 해서 좀 임금을 지급하는 수도 있고 또 근로소득세에 대한 공제라든지 네.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 시급 10,000원 인상은 단순히 사용자와 또는 근로자 간에 두 사람 간의 문제로 서로 싸워서 네.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게 결정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주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가의 경우에도 이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인상된 그 소득이 네. 결국은 소비 쪽으로 나가서 그 투자로 다시 선순환되는 그런 제도적인 것까지도 모두 다 들여다보면서 하지 않으면 결국 단순한 아주 이 다른 걸 강화하지 않는 임금 인상만으로는 결국은 국가 경쟁력 악화를 가져와서 아주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예, 변호사님 참 좋은 말씀 들으면서 네. 저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그 문구가 떠올랐어요. 네. 나라나 국가나 또 국민이나 또 기업주나 노동자나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네. 또 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것은 성경적인 또 의미가 아닌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모두가 함께 서로의 입장에 서보는 그러한 어떤 위치의 전환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절기상 소서입니다. 소서를 시작으로 삼복더위가 연이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여름 더위를 무사히 견딜 수 있도록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